소방안전관리론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열 전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마지막으로 소화 이론까지 오늘 학습하도록. 인화점과 연소점, 발화점인데요. 첫 번째로 인화점은 연소 범위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온에 의해 인하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의미합니다. 인하점, 가장 낮은 점이에요.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중에서 하부 인하점, 상부 인하점으로도 구분하는데요. 프레쉬 포인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점화원, 뭐 정기적인 점화원 정도죠. 뭐 정전기나 이런 수준인데요. 이런 불꽃으로 그 가연성 가스, 보통 가연물이 인화될 수 있는, 인화는 플래시 포인트예요. 잠깐 번쩍하고 불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런 그걸 우리 인화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잠깐 사이에 잠깐 불이 붙었다가 바로 꺼지는, 발이 붙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하는데, 가장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위험물은 이 인화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소점은요, 인화점보다 조금 높죠. 그래서 인화가 된 후에 5초 정도 연소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온도, 그 온도가 연소점이 되겠습니다. 인화점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예요.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높은 온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발화점입니다.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온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하여 그렇게 발화에 이르는 최저 온도, 자연 발화점이라고도 하죠. 그걸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온도가 가장 낮은 게 인하점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점, 그다음에 발화점. 발화점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하점은 낮은 온도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하하기 쉬운 물질이냐에 따라서 위험한 물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온의 평상시 온도보다도 낮으면 좀 위험한, 인하점이 낮으면 더 위험한 그러한 물질. 화재 관점에서는요. 다음은요. 이제 점화원 중에 우리가 점화원을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인하점과 발화점을 비교해 보면은, 인하점은 외부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이고요. 휘발유는 굉장히 낮습니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정도 되는 이러한 온도에서 인하가 된다. 그래서 휘발유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인화가 되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 되겠죠. 다음 발화점입니다.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 없이 열의 축적에 의해서 연소가 되는 최저 온도. 그러니까 휘발유는 300도 이상만 되면 어떤 불꽃이나 외부에서 그런 뭐 나화, 라이터나 뭐 양초나 뭐 담배꽁초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온도가 30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고온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발화가 되는 화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뭐 휘발유는 300도씨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걸 발화점, 자연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열 전달입니다. 열 전달의 정의는요, 온도 차이에 의해 열 구배라는 것이 발생되죠. 열 구배. 열을 이제 경사로 생각해 본다면, 열이 높낮이, 열의 구배. 열이 높고 낮음, 그러니까 저온과 고온의 차이가 좀 발생되죠. 그런 구배가 발생되고, 그 구배에 의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열 또는 에너지가 흐르는 현상을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이 열 전달의 방법에는 한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전대복 그러죠. 전도대류 복사, 전도대류 복사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잘 아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전도는 뭘 전도라고 하느냐? 매개체가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보통은 고체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죠.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전도는 고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화재, 소방 쪽에서는 어떤 게 쓰이냐면요. 전도는 단열재라든지, 단열재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스티로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전도력이 굉장히 낮아요. 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를 쓰고 있어요.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확 잘 전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율이 낮습니다. 다만 이 전도율이 낮은 대신에 화재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이 축적이 되어서 낮은 온도에서도 화염이 발생되고 또 뭐 유독성 가스도 발생되는 것이 이제 단열재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화염에 휩싸일 위험이 높습니다. 열 축적이 잘 일어나서요. 열이 방산이 되지 않아서 금방 낮은 그런 온도에서도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게 바로 단열재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열 전도율이 높은 물질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금속이에요. 금속은 열이 잘 전도가 되죠. 그래서 열이 잘 방열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축적되질 않아서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전도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류요. 대류는 열로 인해 기체나 액체의 위치가 역전되는 현상입니다. 역전되는 액체와 그다음 기체에서 주로 발생되죠. 높은 온도는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아래로 내려오는 이러한 현상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바로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의 종류에도 뭐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위치가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기체나 액체의 위치가 역전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는요, 가장 뭐 매질이 없이도 전자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태양 에너지겠죠. 태양은 우주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도 전파가 됩니다. 이게 복사다. 거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 전달의 그런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첫 번째 전도는요. 휴레의 열전도 법칙이라는 법칙을 우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열 전달률과 온도 구배 간의 관계를 법칙화한 게 바로 퓨리에의 열 전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열 발화와 화염 확산, 화재 저항과 관련된 법칙이다. 그리고 관련된 메커니즘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대류는요. 뉴턴의 점성 법칙과 냉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대류입니다. 연기 유동이라든지 난류 효과, 소화수의 소화 효과는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다. 대류 현상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복사는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사열의 전달 속도는 거리의 사승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복사가 되겠습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플래시오버, 그다음에 열화상, 열로 인한 화상 입는 걸 열화상입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인동거리 이런 것들이 다 복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네, 다음은 소화 이론입니다. 소화. 연소 이론을 잘 알고 연소를 뒤집으면 그게 소화 이론이 되는 게 되겠죠. 연소 3요소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이제 4요소인데요. 첫 번째, 가산점의 연쇄 반응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연소 3요소, 4요소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연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죠. 그래서 이 연소 3요소와 4요소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씩 보면요. 가연물을 없앤다, 제거 소화죠. 탈 것이 없으면 타지 않겠죠. 제거 소화가 되겠습니다. 소화 이론이죠. 산소 공급원, 산소를 차단한다 혹은 산소 농도를 낮춘다. 몇 프로를 낮추죠? 산소는 공기 중에 21%가 있죠. 21%가 있는데 이 21%를 15% 이하로 16%쯤 되면은 산소가 16% 정도 공기 중에 있으면 이 연소가 화재가 힘을 못 쓰죠. 힘을 하다가 15% 이하가 되면 완전히 불이 화재가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질식소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점화원, 열이죠. 열원, 점화원. 점화원은 대개 우리가 물소화약제를 써서 냉각을 시키는 냉각소화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나 우리 물소화약제가 가진 특성을 가지고 냉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냉각소화. 연쇄반응은요. 연쇄반응 억제. 연쇄반응이 있는데 연쇄반응을 불꽃 연소에서만 있는 연쇄반응을 부촉매를 집어넣어서 대개는 우리 소화기에 들어있는 분말소화약제라든지 그다음에 할로겐 물질들이 이 연쇄반응을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화재를
소화하는, 그렇죠? 연소를 종료시키는 그런 효과가 바로 부촉매 효과, 그걸 이용한 게 부촉매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 소화, 가연물, 산소 공급업, 점화원, 이것들을 제어하는 걸 우리가 물리적 소화라고 합니다.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 소화를 물리적 소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양이나 농도를 조절하는 걸 우리가 물리적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 소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 연소 사효소인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은 부촉매 소화라고 합니다. 부촉매 효과. 이것은 화학적인 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소화. 세 가지는 연소 삼효소를 제어하는 것은 물리적 소화고요. 그 다음에 연소 사효소, 네 번째는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것은 화학적인 소화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물소화 약제의 장점입니다. 물소화 약제의 장점. 첫 번째, 우리가 물소화 약제는 냉방, 암비, 경질 뭐 이렇게도 암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냉각 효과가 큽니다. 물을 왜 우리가 물과 불이 상극이냐 이런 거. 그래서 소화약제로서 상극이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물을 화재를 진압하는데 소화약제로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냉각 효과가 크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의 결합입니다. 공유 및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105도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냉각 효과가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은 잘 분리가 되지 않는 결합이에요. 분자 간의 결합이 굉장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분리가 되기도 하는데 분리가 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에너지를 냉각 효과에 크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H2O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열이 굉장히 크고 잡열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열이 크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현열은 어떤 거냐? 비열과 현열은 어떤 거냐?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게 바로 1kcal가 되겠습니다.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물은 1kcal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열을 뺐습니다. 그게 비열이고 현열입니다. 현열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을 낮춤으로 인해서 열량을 뺏는 게 바로 현열인데요. 이것은 물 0도씨가 물 100도씨가 될 때는 100kcal를 뺐겠죠. 이걸 바로 현열입니다. 현열 비열이 물은 1인데요. 이 1이라 그래서 낮은 게 아니라 이 현열과 비열이 높은 물질이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물을 그냥 1로 기준을 둔 거예요. 자, 다음은 자멸이 큽니다. 또 잠열. 자멸이라는 것은 증발장렬을 주로 이제 보는데요. 물 100도씨도 있고요. 수증기 100도씨도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데 온도 변화는 없는데 상만 변하는 거죠. 그때에도 역시 에너지를 뺐는데 무려 539kcal만큼의 열을 뺐습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를 뺐죠. 그러면서 냉각을 시키는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현열로도 열량을 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열로도 열량을 뺏는, 그래서 냉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방사 형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물을 봉상주수,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처럼 이렇게 봉처럼 쏠 수도 있죠. 그리고 관창을 돌려서 그 적상주수나 무상주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을 압력을 반사판에 부딪혀서 떨어질 때 물방울의 크기로 깨지죠. 그래서 그 물방울의 크기로 깨지면서 화재를 진압하기 용이한 그런 물방울의 크기로 깨집니다. 이게 바로 다양한 형태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방사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정성이 높습니다. 안전성과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을 수가 있어요. 뭐 침투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액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물의 소화 약제로서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빙점도 낮추고요. 침투력도 높이고 부착 효과도 높여서 그런 물의 소화약제의 특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물은 거의 압축이 되지 않죠. 공기나 이런 것들은 압축이 되는데 뭐 주사기에 우리가 그런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입구를 막고 누르면 압축이 되죠. 물은 거의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송과 펌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로서 이송과 펌핑이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성이 좋죠. 물은 대체로 어떤 대부분의 물질에 비해서 구하기가 쉬운 거죠. 거의 비가 오는 날은 무료로 하늘에서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구하기가 대체로 쉬워서 경제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질식 효과는 가스계에만 있는 것 같지만 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된 소화 효과는 당연히 냉각 효과고요. 부수적으로 질식 효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산소 농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 15%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질식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어떻게 공기 중에 있는 21% 있는 산소를 뭐 주사기로 빼내듯이 빼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거냐 그러면 모든 뭐 문이라든지 창문을 막고 그 안에 다른 불활성 기체를 엄청나게 집어넣습니다. 뭐 할로겐이라든지 아니면은 불활성 기체들 있죠. 우리 뭐 아르곤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산소의 양을 없애는 게 낮추는 게 아니라 농도만 낮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되면은 불이 힘을 못 쓰다가 15% 되면 완전 진화가 되는 그러한 게 바로 질식 효과입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게 그런 효과가 있느냐? 물은 아까 100도씨에서 수증기가 되죠. 그 수증기가 될 때 부피가 또 팽창합니다.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된 수증기가 될 때 부피가 팽창하죠. 그리고 그 수증기 역시도 불활성 기체입니다. 근데 부피가 팽창할 때 몇 배나 팽창하느냐? 약 1650배에서 1700배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공간을 차지해서 희석을 시키죠. 그래서 그게 질식 효과를 발휘합니다. 17% 8%짜리 산소 농도의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21%의 산소 농도를 가진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물은 질식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냉방암비 경질 뭐 그렇게 저는 암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4주차 과제를 또 두 번째 과제를 여러분들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소화약제 단점을 5가지 이상 조사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워드나 뭐 여러 PPT나 여러 가지를 제시해서 구글 클래스 과제란에 과제를 제출하시면 파일을 첨부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5가지 이상 단점을 조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론 4주차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